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저는 그 기억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인데요. 생각해보면 그 일 덕분에 제가 끔찍한 결혼을 할 뻔한 걸 겨우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때 기억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 신문을 만들잖아요. 가운을 쓰는 란이 있어서 아빠에게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곤 하셨어요. 우리 집 가운? 항상 겸손하게 살자. 어릴 땐 겸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로 우리 집 가훈이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점점 자랄수록 아빠의 모습을 보며 겸손이란 저런 것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아빠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시골 출신으로 무작정 상경해서 소규모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중견기업까지 키우신 데에는 아마도 아빠의 겸손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며 저 또한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지만 엄격한 가정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직접 벌어야 했고 용돈도 직접 벌어야 했어요. 솔직히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던데 왜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햄버거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에게 경제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은근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일단 취업하려고요. 계획은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요즘엔 기본으로 이력서 50장은 쓴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아빠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하라고요? 물론 그건 아니지. 입사 지원을 해보라는 뜻이야. 저도 특혜는 원치 않아요. 계약직 구하는 공고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입사하려고요. 그때 마침 취업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쓰고 있던 중이었고 그 중에 아빠의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계약직이었지만 조건도 괜찮고 제 전공과도 잘 맞을 것 같길래 일단 이력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아빠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면접까지 보게 되었고 결국엔 덜컥 합격까지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혜도 원치 않았고 그저 경력을 쌓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저를 그냥 계약직 직원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죠. 아빠도 그걸 원하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계약직 말고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취업이 너무 힘든 시장이었고 제 전공으로서 정규직을 찾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계약직을 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되잖아요. 월급 받는 직장인이 되자마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변 동료들이 아무도 모른 채 아빠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설레는 기분 반, 걱정되는 기분 반 복잡한 신경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역시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제 연애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요. 사내 연애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그 상대는 바로 저의 사수였던 선배님이었습니다. 정사원이었던 그분은 갓 입사한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같이 야근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단둘이 야근을 하고 야식까지 같이 먹다 보니 없던 정도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꼭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기 시작하더니 목소리도 다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일명 인기남이었어요. 원래 친절하고 젠틀한 스타일인가 보다 싶어 호감의 마음을 쥐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젠틀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유독 나에게 다정한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어 주시길래 제가 먼저 그 호의를 거절했어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끝내고 갈게요. 사수로서 걱정되어서 그래요. 아직 내 도움 필요하잖아요. 이젠 저도 혼자서 잘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호의는 좀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다뇨? 동료로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건 아는데요. 그 선을 좀 지키고 싶어서요. 물론 모두에게 친절하시고 잘 도와주시는 건 알지만 저한테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을 배우러 여기 온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모두에게 잘해준 적 없는데요. 혜선 씨한테만 잘해주는 건데. 네? 직장인한테 퇴근 후 저녁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알잖아요. 내 시간까지 반납하며 같이 있는 건데 그게 그냥 호의로 느껴졌어요? 사내 연애는 절대 안 된다는 저의 굳은 신념은 그 사람의 고백으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조심스레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물론 비밀 연애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회사에서 잘 융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사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사장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한 명이 알게 되면 자연스레 티가 나게 마련이고 만약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것 같았거든요. 남녀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자고 마음먹었어요. 회사 아니니까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메마른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성실하고 다정한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마음이 이끌리게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가 아닌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진지해졌어요. 그렇게 비밀 연애를 평탄하게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을 한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회사 근처를 피해 다른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남자친구의 동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식당은 남자친구의 오랜 단골이라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가서 좀 걷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딱 멈춰서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저 멀리 웬 아주머니였고 그분은 저희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맞닥뜨리게 되니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머리를 매만지고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이 중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쪽은 내 여자친구야. 혜선이라고. 우리 동네에 왔으면 인사를 하지 그랬니? 천천히 인사하려고 했지. 서로 부담스러울까봐. 근데 너 오늘 야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여자친구 만난 거야? 야근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은 거지. 냉랭한 기운이 돌길래 제가 먼저 어머니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이어지고 말았죠. 남자친구는 허둥지둥 주문하느라 바빴고 저 어머님은 마주 앉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같은 회사 동료예요. 같은 부서?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 여자 직원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아, 저는 계약직이라서요. 계약직? 네,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은 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겠죠. 가뜩이나 동네까지 왔는데 인사도 안 드려서 예의 없다고 지켰을 게 뻔한데 직장 내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해 보였으니 저에 대해서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다 대고 남자친구조차 모르는 구구절절한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커피를 마시는 내내 어머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 뒤로는 남자친구의 동네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도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동네를 들락날락거리는 게 더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첫 만남부터 완전 망했다고 느낀 저는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고 생신날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사서 남자친구를 통해 전달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노력은 어머님의 전화 한 통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앉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마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아직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선물을 좀 많이 짰니? 그만큼 이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는 너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명문대 졸업해서 해외 어학연수까지 다닌 후에 탄탄한 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모범적으로 사는 애야.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비슷한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거지. 물론 이게 부모의 욕심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어쩌겠니? 나도 아들 가진 부모인데 내 말 이해하지?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야. 다만 우리 아들과 살아온 방식이 달랐던 거겠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그 나이에 계약직을 한다는 건 게을리 살았다는 증거 아니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참 뒤처지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 솔직히 말할게. 내 아들이랑 결혼이라도 한다고 찾아오면 나는 반대할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선물을 갖다 바치고 문자를 보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제가 노력할게요. 지금은 비록 계약일지라도 조만간 정규직 될 거고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되는 게 어디 쉽니? 정규직 시켜줄 것은 맨 처음부터 너를 계약직으로 뽑았겠어? 회사는 원래 그래. 붙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잠시 갖다 쓰고 버릴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정하지. 그게 사회의 이치야.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알아? 죄다 사장딸에 전문직 종사자들이야. 지금 그거 다 뿌리치고 너를 만나고 있는데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 줄 수는 없겠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 일도 아니야. 사랑 그거 얼마나 깔 것 같니? 내가 볼 땐 2년도 못 가.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진짜로 냉정한 애야. 내가 걱정되는 건 아들이 너를 가차없이 차버릴까 봐. 그러면 너만 상처받는 꼴이잖아. 같은 여자로서 그게 걱정돼서 그래. 그 전에 너가 정리하면 깔끔하고 좋잖아? 이렇게 너보다 훨씬 나이 든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거니? 어머님은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저를 반대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고난을 저 혼자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굳이 저에게 모유고 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분의 며느리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고민을 했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그만 만나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한동안 티기가 없는 얼굴로 회사를 다녔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싶고 당장이라도 다시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 제가 겪은 모욕감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이별을 통보한 이후로 밤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울면서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제가 자꾸 피하기만 하자 급기야는 얘기 좀 하자며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나갔더니 남자친구는 오들오들 떨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날도 추운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 건데?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더 이유가 필요해? 남녀가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반대해서 그런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더 중요하지 부모가 더 중요해? 우리만 좋으면 됐잖아. 그게 어떻게 안 중요해? 오빠는 그럼 계속 연애만 할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며.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 환영이 주고 예뻐일 수도 갈등이 생기는 게 고부관계인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은 나도 하고 싶지 않아.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불행하자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사이 더 멀리 가봤자 금방 끝이 보일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지금도 설득 중이야.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아니야, 설득하지 마. 그냥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야. 오빠는 그냥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 만나. 어머님이 만족하실 만한 여자 만나면 돼. 그럼 되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진심이야?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해? 내가 지금 어떤 각오로 너를 만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랑 연까지 끊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같아? 나는 그만큼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너희 부모님께 소개도 안 시켜줘? 진짜 너야말로 나랑 연애만 하려고 했던 거야? 일단 오빠네 쪽 부모님이 나를 허락해야 소개를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야. 아무리 인연을 끊겠다 어쩌겠다 다짐해도 결국엔 가족의 연은 그 누구도 끊지 못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야지.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게 사랑 아니야? 못 헤어지겠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것 때문이라면 더더욱 못 헤어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리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쪽지 보내지 마. 헤어진 거 티내지 말자고. 그렇게 냉정하게 남자친구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끝까지 매달렸고 급기야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자며 나서더라고요. 가뜩이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자꾸 눈에 밟히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만 아니면 모든 게 잘 맞고 영혼의 단짝처럼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헤어지는 게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저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 전화를 걸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차마 그 남자를 떨칠 수 없었던 저는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고 말았죠. 그때만큼은 정말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집 나왔어. 당분간 안 들어갈 거야. 왜 그래? 만날 때보다 부딪혀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야. 어차피 자취하려고 했어. 나도 천천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지. 그래도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잘 알아. 이 방법밖에 없어. 남자친구는 집안에 반항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저와의 관계를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며 집을 나온 상태였고 회사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먹고 자고 반복하며 진짜로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 천천히 준비하자. 어머님은 어쩌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정한 인생의 종착지는 너야. 사실 나도 오빠한테 말을 못한 게 있어. 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일단 우리 부모님 만나면 알게 될 거야.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얼른 인사드리러 가자. 이번 주말 어때? 나를 마음에 들어야 하셔야 할 텐데. 이제는 정말로 결전의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일단 저는 모든 걸 오픈한 다음에 그 후로 서로 결정을 내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여태껏 제가 너무 저를 꽁꽁 싸매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거예요. 이참에 주말에 인사드리면서 모든 걸 다 오픈하자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오기도 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웬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붙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외군 중이라 사무실 안에 없었습니다. 얼굴 마주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고함을 지르셨어요.
나랑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신지. 결혼하겠다고?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꼴에 창피한 건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폭삭 무너졌어. 식장이 날 초대도 안 하겠다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랑 연을 끊고 싶댄다. 네가 시켰지.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꽃뱀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홀려. 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아들이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 네가 붙잡고 있지. 착하고 말도 잘 듣던 애가 너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소리 지르시면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어. 화가 나니까. 어머님,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분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울분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계약직 주제에 감히 정사원이 내 아들을 넘봐? 오늘 여기서 내가 끝장낼 거야.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사정없이 머리가 흔들리는데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도 이 사건은 두고두고 동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겠죠. 저는 꽃뱀이라 소문이 날 테고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애한 게 다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에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말이 우스워? 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것도 우세요. 놓으라고요. 절대 못 나. 여기서 퇴사하겠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놓아줄게. 지가 왜 퇴사를 해요? 그럼 정규직이 퇴사를 하리? 계약직 주제 말이 많아. 당장 헤어져. 당장. 상황은 더 격해졌어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제가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몇 명의 동료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의 딸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사장님의 등장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타깃을 받고 저희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쪽 딸이 내 아들을 망쳐놨다니까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애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랐으면 남자를 살살 구슬려서 집에도 안 보내냔 말이에요. 남의 딸 머리채를 붙잡는 그쪽 인성도 꽤 좋아 보이진 않네요. 교양이 없으면 티라도 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당신은 뭔데 남의 회사에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전 여기 사장입니다.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농담을 왜 합니까? 명함이라도 드려야 믿겠습니까? 사장 딸이 어떻게 계약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제 딸한테 권유했습니다. 너 정도면 더 좋은 곳에서 정규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런데 특혜 없이 계약직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어디 문제가 됩니까? 저도 소중한 딸이 낙하산 취급받는 걸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갑자기 멘탈이 나간 듯이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정신을 잃을 것처럼 휘청였더니 아빠가 저를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태껏 무뚝뚝하고 과묵한 줄 알았던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의 회사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점, 남의 딸에게 폭력을 가한 점,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업무 시간 동안 손해를 입힌 점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절대로 그쪽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금이 어기에 애지중지 키운 딸입니다. 혹시나 상처날까봐 손톱도 제대로 못 깎아줬는데 당신이 뭔데 남의 딸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 총동원해서 당신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뒤늦게 외근 갔다 돌아온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사무실에 있는 걸 보자마자 충격받은 듯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어코 회사까지 찾아와? 이래서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엄마랑 있으면 숨이 막히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아들, 나는 그게 아니라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너가 집에만 제때 들어왔어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거야. 너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여자한테만 홀려서. 제발 그만 좀 해. 아들한테 집착만 하는 인생 너무 지겹지 않아? 나도 이제 성인이고 사회인이야. 제발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도록 좀 놔줘. 엄마 때문에 지금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게 생겼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한 일이야. 내가 볼 때 엄마는 내 인생이 망가지길 원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지.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 멍한 표정으로 아빠 품에 안겨 있었고, 아빠는 당장 경비원 두 분을 호출해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도록 해주셨어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아들의 이름을 외치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날 결국 모든 것들이 강제로 폭로되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사수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그쪽 집안에서 저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오픈이 되고 말았네요.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타자 소리가 빨라지고 있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지금 자기들끼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아빠는 저를 사장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러 가셨어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겠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냥 다요. 특히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걸 숨긴 게 가장 죄송해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네? 내가 설마 우리 딸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나 말고도 몇 명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걸? 그랬어요? 알아서 잘 처신하겠거니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 나는 우리 딸을 믿으니까. 알아서 연애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잘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사내 연애가 죄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로 물어보고 싶구나.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고 싶어? 아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잘 생각했어.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속상할 뿐이야. 인연은 원래 지나고 보면 새롭게 보이는 법이야. 원한다면 길게 휴가를 주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서 쉬어가는 건 어떠냐? 생각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간결하게 하고 싶은 말만 하셨고 그 외에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온전히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 덕분에 제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죠. 그날따라 아빠의 무뚝뚝한 말투가 정말 따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남자친구는 늘 함께 가던 카페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나는 너가 사장님 딸이라는 걸 몰랐어. 숨긴 이유가 있어? 이번 주에 소개시켜주면서 말할 생각이었어. 사실 우리 아빠가 사장이든 아니든 달라질 건 없잖아. 물론 어머님은 달랐겠지만 나는 그저 나의 모습 자체를 인정받고 싶었어.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라.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진짜로 끝난 것 같아. 이만 헤어지자. 나 만나면서 고생만 하고 내가 면목이 없어. 우리 엄마가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붙잡을 수가 있겠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받은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보상은 내가 따로 어머님께 연락할게. 아니, 우리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갈 거야. 내가 혹시 널 붙잡으면 넌 어떨 것 같아? 내가 어떤 심정인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오늘 깨달았어. 내가 여태껏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는 이제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오빠만 보면 자꾸 오늘 일이 떠오를 것 같고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만나면 만날수록 불행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이제는 정말 끝내자. 그제야 남자친구와 비로소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나쁜 의미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의 작전이 통했네요. 제가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태세 전환을 시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았더니 문자를 하셨어요. 많이 아팠지?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연락 기다릴게. 또 머리채를 잡히고 싶지 않아서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고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딱 마주친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데 저를 다급하게 붙잡으시더라고요. 저기 혜선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텐데요. 원하시는 대로 헤어졌고요.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그만.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니?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너도 나한테 솔직하지 못했잖아. 너는 아버지가 사장님이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말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빠는 회사 안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거랑 남은 회사 안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거랑 그럼 같아? 그럼 어머님은 제가 사장 딸이라는 걸 아셨으면 결혼을 허락하셨을 건가요? 그래.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지만 이 차에 산다는데 그걸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터놓으마.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진 않았을 거야. 나중에 너가 아들 키워보면 알 거야. 적어도 아들이 힘들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교양 없는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늘 본 광경에 충격을 꽤 많이 받으셨거든요.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드려라. 근데 혹시 현철이 어디 있는지 아니? 여전히 내 연락을 안 받고 있어. 헤어져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결혼 허락하마.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속 그만 썩이고 현철이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처럼 착하고 겸손한 며느리감은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오늘 했던 짓은 두고두고 사과하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잖니. 너가 그랬잖아.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이제서야 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니? 너희들이 서로 죽고 못 살았잖아. 이번 명절 때 우리 집에 와. 친척들도 소개시켜주고 천천히 결혼 준비하면 어떻겠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당한 모욕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예요. 솔직히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조차 있는데 결혼을 허락하시겠다고요? 저더러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더러 이 나이 먹도록 계약직이나 하며 게으르게 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허락한다고 하시면 제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모습 미리 보여주셔서. 하마터면 깜짝 속을 뻔했네요. 어차피 어머님 아드님 선찰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사장딸 전문직 뭐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면 되지. 뭐하러 저한테 사과까지 하세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주실래요? 저를 무시하고 꽃뱀치고 했단 언제고 그날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라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라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저에게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저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의 태도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행동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낸 것이죠. 회사 내에서는 일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윗선에서 몇 번 붙잡았다고 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저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건강히 잘 지내. 엄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어쩔 계획이야? 그냥 좀 쉬려고. 쉬었다가 다시 일을 찾든가 해야지. 지금은 사실 일할 힘이 없네. 그래. 그동안 연차도 안 쓰고 근속했잖아. 고생 많이 했지. 그날 이후로 소문나서 어떡해? 사장님 딸이라는 소문 불편하지 않아? 그냥 아무렇지 않아. 업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사람 한 명이 회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분위기는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도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때마침 좋은 조건의 모집 공고가 있어서 이력서를 썼고 결국 이직에 성공했어요. 대기업 정규직 자리인데 운이 좋게도 제가 했던 일과 부합하는 직군을 뽑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아버지의 회사에 벗어나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언젠가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 스스로 해낸 성취였기 때문에 아빠도 많이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니까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직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업무에 적응하면서 나름 다른 회사에서도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사내 연애를 하잖아요. 사귈 때 몰랐는데 헤어지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니까 연애를 할 틈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좀 더 적응한 후에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퇴근을 하고 나면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며 강의도 듣고 열정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직을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게요. 사실 그때 머리채를 잡힌 이유로 지금까지 마음의 안정을 찾느라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날의 기억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나 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가끔씩 그날이 떠오를 때가 많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잘 해결해 주셨지만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야 겨우 진정이 되어 사연까지 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도 속이 시원했던 건 저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에게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 아들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다고. 대기업 정규직 다니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있다고. 남의 가능성을 함부로 깎아내린 대가는 오랫동안 치르게 될 거라고. 저도 가끔씩 어쩔 수 없이 편견이란 거 가지게 될 때 그날 일을 떠올리곤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저를 거절해 주신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